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오늘 자동차와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들려왔죠.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그룹과 미국의 GM이 글로벌 공장을 공유하는 공급망 동맹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술을 협력하거나 혹은 자동차를 공동 개발하거나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양사는 서로의 공장을 공유하고 생산 공급망도 함께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글로벌 3위 업체인 현대차, 미국의 1위 업체인 GM이 함께 손잡는 이유가 있겠죠.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생산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를 꼽았어요. 만약에 공장을 새로 짓게 된다면 돈, 그리고 비용,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공장을 공유하게 된다면 별도의 추가 투자 없이도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가 있겠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GM의 미국 공장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GM 입장에서는 철수에 썼던 유럽 시장, 인도 시장에서 현대차 공장을 활용을 해서 유럽과 인도 시장에 다시 재진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행정부가 지금 현재 수입차에 부과하는 25% 관세 이야기를 계속해서 꺼내고 있는 상황이죠.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담을 낮춰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손잡을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차, 기아는 미국에서 판매한 171만 대 차량 중에서 101만 대를 국내에서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당히 101만 대에 대해서 모두 다 25% 관세가 붙는다라고 가정한다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GM의 미국 공장을 활용을 해서 차량을 생산하게 된다면 미국 내 생산 차량으로 인정이 됩니다.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관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고요. GM 입장에서는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보다 더 우위에 좀 점차지기 위해서겠죠. 일단 비아디를 포함해서 중국 기업 한번 살펴봤더니 자국,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60%까지 끌어올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는 21%의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030년이 된다면 21%에서 더 성장해서 무려 33%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차와 GM이 서로 협력해서 공급망을 통합하고 생산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 뒤처지지 않겠다. 그래서 손을 잡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을 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 협력의 핵심은 CKD입니다. 여기에서 CKD라는 것은 완성차 형태가 아니고 반조립 상태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한 다음에 현지 공장에서 조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동안 완성차를 한국에서 전부 다 만들어서 수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만약에 현지 공장에서 조립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면 비용 절감할 수 있고요. 관세 부담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G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만 무려 11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11개의 공장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생산량 역시도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추후 리베징 전략을 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리베징이라는 것은 같은 자동차를 2개 이상의 브랜드로 출시하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서 만든 차량이라고 해도 GM 브랜드로 판매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GM에서 만든 차량이라고 해도 현대차 브랜드로 판매가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리베징입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품을 공동 구매하거나
물류를 공유하는 이런 협력 범위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확대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똑같은 물건이라고 해도 훨씬 더 많이 사게 되면 조금 더 싸게 들여올 수가 있겠죠. 규모의 경제 효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양사 모두 비용 절감 효과를 톡톡히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주들의 종목들 요지부동한 모습이다라는 이야기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세 무풍지대라고 꼽히면서 기대주로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된 바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달 연속해서 최하위 업종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KRX 게임 탑 10 살펴봤더니 마이너스 9% 기록하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이었던 1월 역시도 마이너스 0.75%로 유일하게 마이너스 불을 켜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한한령 해제 기대감 있으나 이 기대감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좀 판호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게임사들의 주가는 좀 급등하는 경향이 많이 연출이 됐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게임 산업이 급성장을 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국 게이머들 역시도 자국, 그러니까 중국의 게임을 선호하는 영향이 많이 커졌고요. 그래서 국내 게임사의 경쟁력 예전만 못하다라는 평가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게임주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트럼프 관세 무풍지대에 속하고 두 번째, 원화 약세가 게임 수출에 유리하기 때문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었고 그래서 증권가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게임 산업 호황기 도래할 것이라는 이 기존의 변화, 이 기존의 관점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크래프톤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최선호주로 꼽히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면서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O입니다. STO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 소위 상정 불발 소식이 났죠. 그래서 법안 통과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SM까지도 오늘 10% 안팎의 약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면역 항암제, 유전자 치료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첨생법 본격 시행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주 골자는 적용 범위, 사용 단계, 기간이 확대된다라고 합니다. 디테일하게는 기존에는 중증, 희귀, 난치 질환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일반 질환도 포함된다라는 소식. 이엔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한 때 20% 이상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뤄드렸던 이 이슈죠. 무역위원회에서 잠정 덤핑 방지 관세부가 기재부에 건의했다라는 소식. 이번 조치로 인해서 시장을 지키고 수익성 개선 여지가 생겼다라는 소식 속에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역시도 8% 이상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은유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